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데요. 자, 일단 그 앞페이지에다가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소설이잖아. 자, 문학에서 기본이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나오고요. 화살표 긋고 청자가 나옵니다. 가리봉동 그 앞페이지. 그 앞페이지. 여기 내용 정리하는 날. 거기. 아니지, 그거 보리사자 거지. 그 뒤 거. 아까 금방 폈던데. 아니, 그 바로 앞에지. 지금 그거 할 거예요. 거기요.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작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긋고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긋고 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알파벳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편은 너무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알파벳 A.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이 A는요, 작품 안에 있습니다. 작품 안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앞내자에 있을 제자 써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을 해요. 내재적 관점. 다른 말로, 같은 말로는 절대론이라고 말을 해요.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작품에, 오로지 작품 안에 있는 겁니다. 작품 안에. 작품 안에 존재하는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게 절대론적 관점, 다른 말로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바깥에 있는 거 BCD, BCD는 작품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이쪽에다 씁시다. 자, B, C, D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외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외재적 관점. 바깥 자에 있을 제자에서 외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자, B는요. 작가는 뭐해? 작가는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길 원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표현론이라고 말합니다. 표현론. 자, 표현론은요. 쉽게 말하면 작가의 의도입니다. 의도. 또는 뭐 가치관을 엿볼 수도 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이따가 자, 두 번째 시대를 나타내는 건 뭐냐? 모방론이라고도 말하는데 반영론이라고 말합니다. 반영론의 포인트는요. 당시 사회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당시 사회상. 오케이? 예를 들어줄게. 오케이. D는 뭐라 그래? 독자가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리니까 쓰세요. 뭐라고 써야 돼? 독자가 얻는 뭐 깨달음 아니면 교훈 뭐 이런 요소가 바로 뭐의 효용론입니다. 자, 일단 이걸? 아니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윗작품을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기 박스에다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해? 다음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뭐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은 해놓고 철수, 영희 등등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자, 지금, 그래. 이 작품으로 합시다. 일단 쓰세요. 자, 봐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만. 1학년 때 구운몽 했지? 구운몽 줄거리 혹시 알아? 양소희가 나오는 거?
하늘 그 선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 뭐 하는 거야? 인간계로 내려와가지고 꿈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오케이. 자, 썼어? 더 쉬운 걸로 하자. 더 쉬운 걸로. 응? 그래. 더 쉬운 걸로. 자, 춘향전을 하자. 춘향전. 정말 춘향전을 알지? 심청전을 하자. 심청전. 요건 이게 예를 들어줄게. 봐봐. 썼어? 예. 쓰면서 들으면 잘 못 들을까봐. 자, 봐. 심청전의 줄거리 대충 알고 있지? 자, 심청전에서 뱃사공들이 심청이의 나이에 해당하는 여자들을 사서 뭐해? 인당수에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뭐해? 인간을 제물로 쓰기도 했나봐. 라고 하면 A, B, C, D 중에서 어느 게 가까워? 그렇지. 당시 사회상이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또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약속한 후에 갑자기 뱃사공들이 뭐 심청이와 같은 여성을 산다는 뭐 요소로 등장하는 걸 통해 고전소설의 우연적 요소가 나타나. 우연성. 공양미 300석이 필요한 심청이에게 공양미 300석 뭐 주겠다라는 뭐에 우연적인 뱃사공들이 등장한다고. 그게 고전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거 A, B, C, D 중에서 뭐야? A라고. 왜? 작품의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해가? 자, 아버지의 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을 갖다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심청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뭐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극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럼 뭐야? A, B, C 중에 B.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또 D면 말이 달라. 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 심청전 읽고 난 다음에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했어. 나도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심청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뭐에 효도를 해봐야겠어. D. 이해가심? 이런 정도의 요소로 물어보는 게 이거는 시든 소설이든 고전이든 얼마든지 접목만 시키면 다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학년 때 알고 있었어야 돼, 사실은. 근데 2학년 때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작품의 접근 방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이 있고, 내재적 접근은 진짜 작품 안에 있는 얘기, 외부적인 요소 빼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 인물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흥부는 나쁜데 흥부는 좋은데 놀부가 나쁘다. 그래서 선악의 대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거나, 이해가심? 그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만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반면에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었나 봐. 작가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표현론. 당시 사회는 이랬었나 봐. 이걸 통해서 당시 사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반영론. 그 다음에 독자가 나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이랬어. 감명받았어. 나도 좀 달라져야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효용론. 그건 어느 작품이든 접목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네가 아까 말한 거. 자, 소설이잖아. 소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건 당연히 중딩용이지만 중딩에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1인칭하고 3인칭이라고. 1인칭하고 3인칭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 자, 1인칭에는 반드시 나가 등장한다고. 이때 나는 큰 따옴표를 쳐놓고 나는 이랬다의 나가 아니야. 이거는 대화에서 쓰이는 거고 서술에서
서술에서 이 큰 따옴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 나는 그런 상태다 이랬을 때 캐릭터 자체가 나여야 돼. 얘가 이런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1인칭이고 나가 등장하지 않으면 3인칭이라고. 그 다음에 그 등장한 나가 주인공이면 뭐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얘가 관찰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서술자가 되는 거라고. 즉 소설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고. 반면에 3인칭에서는 나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술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작가가 한다고. 그런데 작가가 관찰을 하게 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고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전자에 알지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을 한다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딱 이 정도까지가 중딩용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해. 그럼 뭐라 그래? 1인칭 나가 등장하는 걸 뭐라 그래? 나는 등장인물이 아니야. 등장인물이지. 그럼 작품 안에 있어? 작품 밖에 있어? 작품 안에. 그래서 뭐라 그래? 작품 안에 서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야? 1인칭을 설명할 때는 작품 안에 서술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가 이렇게 말 안 해. 작품 안에 서술자가 주인공 시점일 때는 뭐라 그래? 등장인물에 자기가 서술하면서 등장인물의 내면 서술해 못해? 서술해 못해. 나 등장인물이 아니야. 내가 서술, 즉 독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줘 안 해줘? 서술자의 역할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아니야. 맞지? 그럼 자기가 계속 얘기해주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등장인물이고 자기가 서술자잖아. 자기의 마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나 등장인물 맞아? 맞잖아. 등장인물의 내면에 서술할 수 있겠어? 당연히 있겠지. 얘가? 반면에 관찰자는 뭐라 그래? 관찰자는 주인공이 아니야. 아니겠지.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다른 중심 대상을 뭐 하는 거야? 바라보면서 서술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물론 이 부분에서도 자기의 내면을 얘기할 수도 있지.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쟤 재수없었어. 근데 좀 보니까 괜찮아졌는데? 라는 부분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거야? 이 인물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포인트인 거지.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거는. 그렇지. 다른 사람은 내면 서술할 수가 없지. 왜냐면 자기가 서술자고 자기의 내면, 자기도 어쨌든 등장인물이니까 자기는 되지. 하지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지. 오케이? 하지만 나도 어쨌든 등장인물이잖아. 이해가심? 자, 3인칭 작가는 뭐라 그래? 작품 안이 아니라 뭐라 그래? 작품 밖의 서술자라 그래. 작품 밖의 서술자가. 똑같이 관찰하니까 뭐 하는 거야? 어떤 중심 인물을 갖다가 뭐해? 관찰한 거고. 전지적은 뭐야? 내면 서술 돼, 안 돼? 내면 서술이 당연히 되겠지. 왜? 얘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의 내면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작품은 여긴 지운다? 오케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내신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냥 어설프게 대충 이런 거야 하면 깨지는 게 내신이야. 왜냐면 내신도 어쨌든 시험 범위를 갖다 오픈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숙지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수를 내기 때문에 보통 25문제에서 30문제 내잖아. 그럼 시간도 말한 것처럼 한 50분 정도밖에 안 보는데
그럼 한 문제당 거의 뭐예요? 1분 40초 아니면 2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마킹까지 한다면 더 줄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예요? 보자마자 이건 이런 파트 또 이런 해결 그때 안 되면 말한 것처럼 계속 고민을 하는 순간 시간이 날아간다고. 다른 시점이 뭐가 있어? 어, 어. 일단 지우고, 뭐, 얘기, 어디? 어, 얘네들은 뭐? 얘네들은 1인칭 자체를 작품 안에 써주자라고 해야지. 통칭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만 아니라 1인칭 관찰자도. 3인칭도 작품 바뀌라고 해야지. 왜 얘는 둘 다, 서술자 작가니까. 3인칭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작품 바뀌라고 말하는 거고, 1인칭 자체를 설명하는 게 작품 아니라고 말한다고.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이거 내용이 길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어디가 배경이야? 조천시 원미구죠? 그래서 이 작품 원래 어디서, 이 양 기자가 쓴 작품 뭐요?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이 원미동 사람들은요, 약간 여러 가지 작품들이 묶여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는 누구야? 일단 그가 등장하죠. 그러고 누구?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살짝 언급만 하니까 뺐어. 자, 그 다음 누가 등장해? 아내는 얘기했고 또 임시죠. 임시인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임시. 이 관계가 문제인 거죠. 자, 그라는 캐릭터는요. 뭐해? 어렵게 어쨌든 돈을 모아서 뭘 샀어? 집을 마련한 거죠. 집. 집을 마련했는데 집이 뭐 한다는 거야? 화장실하고 뭐해? 물론 지붕은 좀 나중 얘기지만 일단 화장실을 갖다가 뭐해? 수리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집을 요 화장실이라고 합시다. 자, 이 화장실을 갖다가 수리할 사람들을 뭐해? 지물포 주씨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자 지물포 주씨가 여러 명을 소개하는 중에 임씨를 소개하는 거죠. 잘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오케이 맡긴 거죠. 그런데 임씨의 본업이 뭐였어? 그러면 안 되는데 연탄 배달이에요. 이 본업이 연탄 배달이고 어떻게 보면 부캐라고 말하죠. 요즘은 부업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수리공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만든 집이잖아. 어렵게 마련한 집이잖아. 소중하지. 그런데 이 집을 갖다가 수리하는데 너 같으면 본업인 원래 전문가 이 업을 중시하는 사람한테 하겠어? 아니면 그냥 부수적으로 한 사람 하겠어?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믿고 맡겼는데 뭐해? 본업이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야? 약간의 의심이 가겠지. 과연 잘할까? 얘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이미 맡긴 건데. 그래서 뭐해? 첫 번째 이 화장실에 대한 견적을 냈던 거죠. 견적을 내고 난 다음에 뭐해? 좀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맡긴 겁니다. 맡겨서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뭐해? 이 집에서 수리하는 모습을 뭐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화장실 문제가 누수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상당히 뭐 간결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바닥을 파고 뭐에 다시 뭐 전신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인이 간단해서 뭐 파이프만 바꿔서도 충분히 끝난 거죠. 그런데 일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문제죠. 그죠? 뭐 이 견적비를 갖다가 주기가 아까운 거죠. 그 늦게 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견적비가 아까워서 그래서 아내가 뭘 또 하나 더 요구해? 네, 옥상이죠.
옥상에 누수, 또 여기서 물이 새니까 옥상 공사를 맡기는 거죠. 안에 생각 이 돈에다가 여기까지 해당하는 일이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이것도 좀 봐주시면 그래도 뭐에 돈 주는 게 좀 덜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돈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임씨는 이 옥상 공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목적한 거는 화장실이잖아. 수리가 다 끝났으면 돈 받고 끝내야 되는 건데 더 시켰잖아. 그러니 뭐 하겠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하겠어? 성심성의껏 하겠어? 아니면 대충 하겠어? 대충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었다는 거야. 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누수공사에 뭐 약품도 뿌려야 되는 거고 또 뭐 도장공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야. 굉장한 정성을 들이면서 아까 말한 뭐에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계속 밤 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뭐 한다는 거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오죽하면 이제 그때서야 뭐해. 그와 아내가 만류하는 거지. 그 정도 하면 됐어요 하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록 부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다는 거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그와 아내의 시선이 뭐 하는 거야? 달라지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말한 것처럼 뭐 부캐라는 이유로 불신이었다면 점점 가면서 뭐 하는 거야? 신뢰감이 쌓여가는 거지. 물론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도 아이고 젊은이 아주 수고했어. 그러면서 뭐해? 뭐 마실 것도 갖다 내오고 그랬던 거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견적비에 대한 정산. 이 정산에 들어간 거지. 그러자 뭐 하는 거야? 그와 아내가 뭐 하기 시작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왜 긴장을 해? 그렇지. 아내보다는 그렇지만 뭐해? 자기도 나름대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자체에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속물적 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포인트는 자꾸 뭐해? 이 공사에 대한 이 두 사람들, 이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의 변화가 상당히 미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내는 뭐 여자니까 대놓고 뭐 하는 거야? 이 견적비라든가 살림을 갖다 맡았으니까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아내를 갖다가 그는 뭐 하는 거야? 조금 핀잔 주듯이 뭐 하는 거야? 속마음을 조금 안 좋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야? 계속 자기도 견적에 눈이 돌아가는 거지.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뭐 한다는 거야? 약간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속물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미묘한 반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임씨는 뭐 하는 거야? 견적비를 정산하니까 당연히 화장실 비용에다가 뭐 하는 거야? 옥상을까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옥상에 대한 비용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거다라는 거를 두 사람은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뭐 한다는 거야? 아, 그래도 어두울 때까지 계속해서 뭐해? 봐줬는데, 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럴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야? 아, 좀 아까운데, 더 주기가, 아, 이거 견적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견적비가 뭐해?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이 상상한 거 이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가 오히려 뭐해? 미안하게 시작하는 거죠. 미안해하는 거죠. 혹시 뭔가 더 빠뜨린 거 아니에요?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적게 나왔는데 그런데 임씨는 처음에 공사할 때 화장실에 견적비를 잡은 이유는 뭐 한 거야? 진짜 아차하면 전부 뜯어서 다 수리해야 될 것까지 감안해서 잡은 거지. 그런데 생각보다 화장실 수리가 간단했던 거야. 그러니 거기서 뭐해? 재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빠진 거지. 옥상 공사는 뭐야? 뭐라고 말해?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 추가가 안 되고 그래도 이거 좀 추가하셔야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그라는 사람의 시선에서 뭐 하는 거야? 임씨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미묘한 돈으로 인해서 이 공사비로 인해서 사람을 갖다가 불신도 하면서 아 또 믿었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돈에 대해서 약간 예민해지는 이해가심? 몇 년대요? 1900 그러면 안 됩니다. 80년대입니다. 1980년대죠.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완전 현대사회라고 말할 수 없고 70년대가 산업화고 산업화로 인해서 80년대는 전두환 정권이지만 어쨌든 약간의 뭐 70년대보다는 산업화로 인한 부흥이 조금 이루어진 거죠. 그렇더라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임씨하고 둘이서 어떻게 보면 2차를 가게 되는 거지. 2차를 가서 뭐 한다는 거야? 테이블 놓고 뭐 하는 거야? 둘이 앉아서 뭐해? 술을 마시게 된 거지. 얘가 술을 마시면서 뭐 하는 거야? 뭐 이 임씨는 그를 갖다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무슨 띠세요? 토끼띠. 그럼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야 사실은 거의 동갑이지 그지? 동갑에다가 뭐 나이가 한 살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다는 거야. 아 사장님은 집도 있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뭐해 자기가 말한 것처럼 뭐해 임씨보다 좀 더 뭐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임씨가 더 뭐해 약간 자기의 어떤 삶이 위축되겠지.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 저도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뭐해 원래 본업이 연탄이니까 겨울에 연탄 좀 떼주시고 뭐 이런 가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뭐 하는 거야? 저는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비 오는 날은 뭐 연탄 장사가 힘드니까. 자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 뭐해? 휴업을 해야 되는 거지. 쉬어야 되는데 그냥 모시고 뭐해? 바로 외상값을 받으러 가는 거지. 누구? 스웨터 공장 사장한테. 왜? 대량으로 연탄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치르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거죠.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면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세태를 갖다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대략적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소설이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부수적인 당연히 시점은 물어볼 수도 있지. 위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뭐 한다는 거야.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겠지. 특히 시점에서는 말하는 것처럼 뭐해? 그 안에 임씨 대표적인 세 명이거든. 나가 등장해야 안 해? 안 하지. 1인칭이 아니라고. 그럼 몇 인칭이야? 3인칭이지. 그럼 누구야? 작가가 서술자라고. 그럼 이 인물들 중에서 내면을 읽어줘 안 읽어줘? 특히 그라는 사람의 인물을 자꾸 읽어준다고. 얘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런데 이걸 갖다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이라든가 사건을 모두 다 알아서 얘기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고. 소설을 자꾸 읽다 보면 서술자가 누구 같아? 누구 중심이, 누가 자꾸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알아야 돼. 그야. 어떤 캐릭터 입장에서 그 캐릭터가 자기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치 그가 서술자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그래야 돼? 작가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이해가? 그렇지. 작가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뭐에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이거 뭐야? 무슨 시점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내신에서 또 깨지는 거야. 말을 바꿨을 뿐이라고. 서술자는 작가야. 얘가 작가가 뭐해? 그의 입장에서 계속 뭐해?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따 가면서 보고. 자, 일단 시작하시죠. 펴세요. 넘기세요. 자, 이거 대신 조금은 좀 꼼꼼하고 치밀해야 돼. 아니, 도움 되지 당연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건 지금 말한 것처럼 내신하고 모의고사의 차이는 뭐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는 그냥 풀기만 하면 되고 내신은 말한 것처럼 이것저것 외워야 된다. 그냥 편하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작품에서 뭐 해야 돼? 생각을 해봐. 이 작품 뭐 해야지 시험 볼 수 있어? 이 작품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파악을 안 해. 그럼 뭐해? 귀찮아서 공부 안 하거든. 그럼 뭐해? 그냥 문제나 찍찍 풀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뭐였지? 근데 웃긴 건 머릿속에 든 게 없거든. 근데 자꾸 그냥 대충 줄거리 이런 거야. 아, 이거 갖고 계속 얼마 안 되는 빈약한 지식 갖고 계속 생각하면서 풀니까 뭐 하는 거야? 아, 틀렸어.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했어. 실수야.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공부를 못하는 지름길인 거야. 정말로 내신이 잘 나오는 애들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한 컷 한 컷, 뭐 한 줄 한 줄, 이거 이런 장면이야, 이런 장면이야, 얘 이러는 거네, 지금 얘 이런 상황이야, 이거 심리야,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떤 갈등이야, 아니면 해소야, 하면서 뭐해,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왜 이런 거지? 라는 걸 따진다고.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조금, 이거 대충 비 오는 날 그냥 외상값 받으러,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문제 안 풀려. 서술자가 누구인지, 서술자가 뭐를 하고 있는지, 등장인물이 누군데 등장인물 간의 관계는 어떤지. 이 따지는 방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꾸 접근을 안 하면 모의고사에서도 안 돼.
왜? 모의고사도 소설,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래도 내용이 길잖아, 지문이. 근데 모의고사는 여기서 한 커트를 갖다 잘라버린 거라고. 그 한 컷을 줬을 때 그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능력이 자꾸 길러지지 않으면 모의고사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배웠어? 뭐 알아? 라고 하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1980년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을 바탕으로 해서 뭐에 벌어지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등장인물은 누구고 그 또 다른 등장인물하고 어떤 사이에 어떤 관계이며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계속 반복을 하는지 반복을 했었는데 해소가 되는 건지 서로 이해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점점 상태를 이해해가는 건지 아니면 뭐해? 원망의 골 아니면 원하는 골이 깊어지는지 정리가 돼야지. 그리고 시험에서 가나다라 달라 줬으면 가달라 보면서 이건 이런 파트구나. 지금 딱 보니까 얘네 등장했네? 얘네 등장해서 뭐해? 이런 관계. 이거 이 파트구나. 그게 잡혀야지. 수능의 방법하고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다만 내신은 오픈북이잖아. 시험 범위를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복습이나 반복을 통해서 숙지가 더 유리한 거지. 그리고 자꾸 암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면에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건 아니겠지. 문학은 그래도 익숙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파트가 말하자면 똑같이 이 작품이라고 다른 파트를 줄 수도 있거든. 그것도 지금 앞부분 줄거리 생략됐잖아. 앞부분 줄거리 파트 줬을 때는 이거 나 이 작품 아는데 근데 이게 무슨 파트지? 파악하는 게 안 되면 또 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2학년이잖아. 시간이 얼마 없어. 늘상 얘기하지만 아직도 뭐 한 2년 남은 무슨 2년이야. 지금 고3 애들 8월달까지야.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8월달까지야. 네? 수능이 11월인데요? 알아. 근데 8월달까지야. 왜? 9월달을 시작하자마자 9월달 모의고사 보지? 9월달 중순쯤에 수시 쓰지?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뭐해? 면접 보러 가지 또는 논술 보러 가지 그냥 이렇게 공부를 지그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다 주변에서 나 이번에 수시 면접 갔다 왔는데 이랬어? 나 갔다 왔는데 이랬어. 그러다가 수능 전에 발표까지 나와. 물론 다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계속 뭔가 보이지 않게 미묘하게 일렁거리는 분위기라고. 그 속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공부를 계속 집중해서 해나가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어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치월장에서 뭐에 엄청난 등급 상승? 쉽지 않은 거란 얘기야. 정말 뭔가 지그시 공부라는 걸 해나가고서 뭔가 결과를 뽑아내려면 8월달까지라고. 8월달까지도 솔직히 아니야. 6월달 지나고 나면 너 지금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6월달 지나고 나면 얘네들 지금 당장 이번 주 내일 모레 24일날 모의고사거든. 3월달 첫 모의고사. 고3. 고3은 다 봐. 전국이거든. 보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여기 있는 학교애들 전부 다 충격. 아니 전국적으로 그렇지. 다 충격을 받아야 돼. 왜 충격을 받아야 되죠? 정말 말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현재 좋게 얘기하면 니네들 좀 약간 불쌍한 거지.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줌으로 인해서 공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일관성? 공부에 대한 어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인정.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흐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건 단점이자 장점, 장점이자 단점이지.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니까.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왜? 상당히 망가진 애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중심을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지. 현재 고3 애들도 바로 그런 애들 중에서 한 부류거든. 얘네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에 대한 환상에서 아직 못 벗어난 상태거든. 3월달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1년에 꼬작 해봤자 뭐 하는 거야? 모의고사 2번 봐. 6월달 모의고사하고 11월달 모의고사 보지.
6월달 모의고사야. 말한 것처럼 뭐해? 5월달에 5월 초나 아니면 요즘 이번 올해는 4월 말이지만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해? 5월달 어린이날에다가 뭐해? 부모님의 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하다 어버이날까지 하면은 뭐해? 거의 쉬는 날이거든.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 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해? 저 졸았어요. 저 배가 아파서요.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대충 찍고 잤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해오던 그 모의고사 실력이 어느 한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잘 찍었는데 아니면 좀, 그날따라 좀 어떻게, 그나마 쉬워서 몇 점 나왔어. 그래서 운 좋아서 한 3등급, 그것도 3등급도 앞자락도 아니고 끝자락 한번 찍었어. 저 3등급. 그 다음에 뭐에 11월 달에 4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5등급 나오고, 안 믿어. 아니, 나 3등급 한번 찍었어. 다 이런 환상으로 살고 있거든. 국어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일단 민낯을 봐야 돼. 민낯을 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이렇다. 내가 글을 못 읽는 거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해야 돼. 현재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글을 못 읽는 걸 인정하는 애들이 거의 별로 없어. 글자를 아는 것과 글을 읽는 건 다른 거거든. 영어를 갖다가 말하자면 영어로 예를 드는 게 그거야. 영어 알파벳을 갖다가 뭐 혀를 굴리면서 화려하게 발음할 수 있어. 근데 발음만 했을 뿐이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왜? 해석이 안 되거든. 국어도 마찬가지야. 우리말이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어. 근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대충 이런 얘기야. 대충 그게 문제야.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어쨌든 여기 지역도 수시를 생각하고 있지만 네가 알다시피 학교에서 수시로 갈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일반고에서는. 물론 전교권에서 10등 안에 들거나 15등 안에 들면 가능할 수 있겠지. 그것도 보장은 안 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착각이야. 그럼 나머지는 거의 정시를 가거나 재수를 해야 돼. 50% 이상은 다 60%는 재수야. 자기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 둘러보면 다 재수야. 그래서 뭐해? 재수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반수하는 애들 수탁이야. 그 부분이 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해? 통계를 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애들의 기본은 말한 것처럼 뭐해? 성적을 갖다가 자기 지금 글을 못 읽고 파악하는 걸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거든. 문장을 나눠야지 자꾸. 짧게 짧게. 제목이 수학 능력이야. 수학 능력의 뜻이 뭐야? 닦을 숫자의 배울 학자야. 학문을 갖다 닦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거야. 즉 대학교 올라와 봤더니 뭐 하는 거야? 그 이전에는 암기식을 하다 보니까 암기한 거 외에는 공부가 안 되니까 네가 스스로 책 읽고 네가 스스로 뭔가 학문을 닦어. 그런데 애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지금 언어 영역은 바로 그런 부분이야. 처음 보는 비문학, 처음 보는 문학을 줘놓고 야 이거 윗글의 내용 무슨 말인지 알아? 나 전책을 안 주고 뭐해? 한 부분을 잘라서 줬거든? 그럼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갖다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학문을 닦는 능력이거든. 그게 바로 읽어나가는 능력인 거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냥 문제만 풀면서 이런 거 세계적으로 그 두 개 갖고 고민 이거 보고 또 고민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반면에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국어적 역량이 되는 애들은 사실은 그 생소한 지문을 보면서 파악이 되는 애들 그 애들은 뭐에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애들인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공부하는 스킬은 좀 있으나 그 정도까지의 감각은 없으신 분들은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말한 것처럼 뭐해? 운 좋으면 4등급 아니면 5등급 밑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이 현실이야.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고 지금 아직 시간적으로 말한 것처럼 여유가 있는 건 맞아. 근데 그 여유가 자신의 등급 상향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잡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독서실 갈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엄마들이 독서실 간다면 당연히 공부하는 줄 알지.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아시지. 독서실 간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어디에 내놔도 자기가 공부할 놈들은 하는 거고 아무리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마음을 잡는 게 우선인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걸 하지 마. 조금씩 해. 갑자기 몰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씩 하라고. 10분? 정말 10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10분 하고 일주일 뒤에 15분 또 일주일 뒤에 17분? 싫으면 20분 자꾸 늘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늘리다 보면 말한 것처럼 뭐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꾸 그 습관이 들면 하기 편한 거야. 근데 갑자기 막 똑같이 다이어트하고 똑같잖아.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계속 굶어. 막 엄청나게 갑자기 운동해. 지치고 허기져서 또 다시 밥 먹고 요요와.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살 빼려면 조금씩 운동, 조금씩 걸어. 걷다가 조금 뛰다가 또 걸어. 밥도 조금씩만 줄여. 한 숟갈씩만 빼. 그런 식으로 한 번에. 형한테 이거를 응. 그거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공부? 공부 응. 조금씩 시작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응. 조금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응. 아깝니까 조금만 하는 게 아깝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한 게 아까워서 많이 해. 알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시작하라는 것은 부담을 덜면서 자꾸 하려는 습관을 갖다가 기르라는 얘기예요. 진짜 조금씩 하라는 건 진짜 말이 그런 거고. 근데 정 진짜 안 되면 말하고 좀 뭐해. 조금씩 하면서 늘려도 방법 돼. 그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잘 모르는 거야. 한 방에 많이 해만 많이 한 줄 알아. 지쳐? 그거. 편하게 생각하시되 얘도 일단은 합시다. 앞부분 줄거리. 갑니다. 얘도 잘라서 그대로 봐줄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당연하죠. 쓰셔야 됩니다. 펜 드시고. 갑니다. 그 앞에 가로시고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한다. 가로 닫고요. 자, 네. 그럼 캐릭터가 지금 그가 등장했지? 그 다음에 아내가 등장했지.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했다는 것은 이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연립주택이니까 집을 장만한 거잖아. 엄청난 부자 아니야? 부자긴 맞는데 엄청난 건 아니지? 왜? 어렵게라는 걸 넣었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제적 형편이 여유가 넘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얘가 여기다 써놓으세요. 등장인물인 가로신 부분에다가 등장인물인 그의 형편이 넉넉한 상태가 아님을 짐작. 그 다음 봐. 그러나 그 앞에 가로 열고 예시를 많이 안 한 건데 뭘 써야 돼? 그러나 앞이 그러나 뒤에다 가로 열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거는.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가로 닫고. 다시 봐. 그 집은 앞에 있는 연립주택이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 연립주택이 새 집은 아니라는 거지? 보수하느라고 제법 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장만한 주택인데 보수하느냐고 돈도 많이 나가. 그러니까 뭐해? 형편이 더욱더 좋지는 않겠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가로치면 뭐라 써놔? 임시와의 사건이 벌어지는 계기. 왜? 보수하느냐고 임시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컴마 찍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그와 아내가. 옆에다 써. 그와 아내가 돈에 민감하겠어 안 하겠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내시는. 그 다음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밑줄 보세요.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물이 새는 일은 바로 뭐예요? 보수의 필요성이라고 쓰시고 다른 말로 하면 뭐 있어? 돈이 나갈 일이겠지. 그러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겠지.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임씨가 등장했죠. 하지만 곧 앞에 가로 열고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가로 닫고 뭐가 드러나? 그의 심리지. 어떤 심리야? 후회하는 심리지. 왜 후회하는 심리야? 어렵게 구입한 연립주택. 여기저기 고칠 것도 많아. 돈 나갈 것도 많아. 그러면 이왕 돈 쓰는 거 뭐 하는 거야? 본업이 수리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또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괜히 연탄 배달이 본업인 사람한테 맡겼다가 뭐 하는 거야? 어설프게 고쳤을 때 또 고장나면 또 돈이 들어가겠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걸 읽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써나 그와 아내가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 그와 아내가 임씨를 불신하는 이유. 콤마 찍고요. 비전문가라는 사실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앞부분 줄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자, 이제부터 그 뒤의 상황이지. 그 뒤의 상황은 무슨 내용이 이어지겠어? 쓰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봐. 그 뒤에 무슨 상황이 이어지겠어? 맡겼어, 안 맡겼어? 그러니까 맡겼어, 안 맡겼어, 일단? 맡겼겠지. 그럼 공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하면서 뭐 하겠어? 그와 아내는 임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겠지. 그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가면서 임씨는 뭐 해야 돼?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겠지. 그잖아. 공사까지 엉망을 한다면 뭐 하겠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연탄 배달이 본업인 사람한테 괜히 이거 돈만 나가게 생겼네. 이런 소리 듣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겠지. 무슨 갈등이?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야? 임씨랑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지, 일단은. 그지? 또 그와 아내는 뭐 하겠어? 불만이 있겠지. 근데 불만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끙끙 앓겠지. 그럼 무슨 갈등이야? 내적 갈등도 일어나겠지. 이해가? 짐작을 하면 그런 게 이어질 게 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인물 간의 관계를. 자, 갑니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누군가 물어본 거지. 임시 아니야. 아니겠지. 왜? 오늘 끝내기는 끝나는 거. 요 오늘 끝나기 미치우시고요. 오늘 끝나기 무슨 공사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실 바닥공사라고 하나 써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욕실 바닥공사가 오늘 끝나기 어렵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뭐야? 얼마나 걸리죠? 이거지. 이해가심? 그 다음 아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등장인물 1이라고 써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 꼽아 나왔잖아. 내일 앞에 가로 열고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 가로 닫고. 자, 이건 내면 심리야? 아니면 겉으로 뭐에 느껴진 거야? 내면을 정확하게 지겨운 내면 심리를 읽은 거야? 아니지. 이거는 거기다 써놔 가르친 부분. 아내의 말을 통해 그 심리를 짐작한 그의 반응.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꾸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 누가 말한 것 같아, 이거 지금 말한 거? 작가가 말한 게 맞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뭐에 아내는 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입장이라는 거야. 마치 그래서 그가 자꾸 서술자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하지만 그는 서술자가 아니라고. 작가가 자꾸 특정 인물, 작품 안에 있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 개념이 서야 된다고. 얘가 그다음 뭐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부리의 차이는 세간살이 미치시고 이건 그냥 어휘니까 세간살이가 뭐야? 살림살이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뭐 쇼파라든가 집기 이런 것들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그는 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등장인물 2라고 써놓고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미치시고요. 자, 이거 내면 심리 아니야. 이건 내면 심리지.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말을 통해서 그럴 거야. 건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느낌. 그럼 뭐야? 건성으로 대답하는 듯 했다. 그래야지, 위에처럼. 뭐해? 지겨운 듯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잖아?
이런 차이를 못 보는 거야. 위에서는 분명히 뭐란 거야? 지겨운 듯 했다. 이건 뭐야 한 거야? 추측한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추측이니까 뭐 한다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면 심리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니겠어? 이 정도지. 맞아 안 맞아? 반면에 밑에는 봐봐. 옮겨 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건 확실하게 뭐 하는 거야? 대답이 건성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그의 태도라든가 심리가 명확한 거잖아. 거기다 밑줄 긋고. 자, 그럼 앞에 안에 나왔고 그 나왔지. 그 옆에 봐.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임씨 동그라미치고 등장인물 3이라고 쓰고, 자, 거기에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에다가 밑줄 긋고 거기다 써놔. 뭐라고 써놔? 응? 거기다 써놔. 뭐라고 써놔? 전지적 3인칭 써?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컴마 찍고 하나 더 써.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작품 안에 특정 인물 입장에서 작품 안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 그래서 마치 그가 서술자인 듯 함. 근데 아니라고. 오케이? 그 다음 봐.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그러면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한 사람 누구야? 아내지. 뭐라고 말했어? 앞에 치면 되잖아. 오늘 끝나기 어렵겠죠? 라고 말한 거야. 그러자 임씨도 뭐 한 거야? 역시 건성이었다. 꼽아 대놓고 건성이라는 거 말하잖아. 그 다음 봐.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그래서 사장님 누구야?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이겠지. 그지? 여자한테 사장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사모님이라고 말하겠지. 일반적으로. 뭐 여사장님이라고 할 말 없어. 하지만 아내가 물어본 거 아니면 그가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장님이면 그일 가능성이 높겠지. 며칠이 걸려도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임시 입장에서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돈이라는 거야. 그럼 공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불리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임시라는 거야. 하지만 공사가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뭐 하는 거야? 그라는 캐릭터는 임시에게 견적비만 주면 되거든. 좀 더 봐. 나머지는 지가 누구야? 임시겠지? 백날이 걸려도 하자 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이런 얘기야. 사장님 앞에 가로 열고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가로 닫고. 이거 가로치는 거에 너무 미숙한데? 잘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가로친 거에다가 써놔. 뭐라 써놔? 공사가 지연되면 그보다는 캐릭터 그보다는 임시가 더 손해를 입는 상황. 임시 앞에 가로 열고 임시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가로 닫고. 헐. 그럼 임시 말대로라면 임시 앞에 있는 대사지, 그지? 당일이 뭐야? 그날 하루지. 그날 하루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임시는? 하루 만에 안 끝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언지한 거지. 언지를 준 거지. 그걸 그는 뭐해? 캐치를 한 거고. 이것도 뭐 한 거야? 속마음을 읽었어, 안 읽었어? 임시의 속마음은 못 읽었지. 하지만 누구? 그의 속마음은 되지. 맞잖아. 대놓고 뭐 한 거야? 임시, 그 아저씨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끝날 것 싶은데요?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잖아. 그의 속마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 오늘 내로 못 끝낼 것 같은데?
이 속마음 아니야? 임씨의 속마음은 안 되지. 그라는 캐릭터가 임씨의 속마음을 나름대로 추측해 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라는 캐릭터의 속마음은 돼, 안 돼? 되지. 뭐지? 큰일이다. 아니, 그건 입장 차이야. 어쨌든, 거기 임씨 앞에 가로 열고, 드시뻗다에다 가로 닫고, 거기다 써놔. 뭐라 쓰냐면, 1980년대, 벌써 1980년대, 원미동을 중심으로 한 연작소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그려냄. 자, 갑니다. 좀 빨리 갈게요. 젊은 앞에 오르시고,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를 냉수 한 컵을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대요. 괄호 닫고. 다시 젊은 인부 미치시고, 젊은 인부 누구야? 임시의 조수. 써나? 자꾸 질문은 좀 있다가 지금 고민을 할 때가 아니야. 젊은 인부는 바로 뭐야? 임시가 데려온 또 다른 인부, 조수겠지, 그지? 그럼 이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 저 냉수 한 컵 마실게요. 라고 쉬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공사가 지연되는 요인 중에 하나지. 질질 끌고 젊은 녀석이 바로 누구야? 아까 말한 저 젊은 인부하고 똑같은 놈이지. 이 젊은 녀석을 단속하랴. 누가 단속해야 돼? 단속하랴에다 비추거나 주체는 임시. 그만 담배 좀 펴. 야, 그만 물 좀 마셔. 이거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일로 와. 이런 식으로 단속한다는 거지.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또 신경, 이거 공사, 이거 제대로, 이거 원인이 뭐지? 이거 누수가 어디서 원인이지? 이것도 신경 써야 되지. 얘가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느려지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야.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조를 해주는 녀석은 툭 하면 가서 담배 피고 오고 툭 하면 가서 물 마신다고 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걔도 신경 쓰랴, 이 공사도 신경 쓰랴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일이 조금씩 생각 외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지. 괄호 닫고 가로치고 뭐다 써놔. 임시가 공사에 똑바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코마 찍고요. 일을 더디게 하여 수리비를 부풀리려는 의도라고 오해받는 요소. 그러니까 그날 안에는 뭐 한다는 거야? 빨리빨리 끝내고 하지. 저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아저씨 괜히 시간 질질 끌면서 혹시 뭐 돈 좀 더 달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제 오해를. 자, 그 다음 봐봐. 허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가닥 뽑아내듯 쑥쑥 뽑아 나오는 그런 재미를 주는 일은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대고 하는 일 한참 후에 들여다봐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미쳐보세요. 그게 그 모양이었다. 미쳐주고요. 뭐야? 공사의 진척이 없어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이 그라는 캐릭터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 지금 앞에서 말하는 국수가 하나 뽑듯이 금방 뚝 하고 끝낼 거야? 근데 아니었다. 뭐 읽어봐. 공사가 국수 가닥 뽑아내듯 쑥쑥 뽑아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야?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지. 여기 국수 한 그릇이요. 여기 국수 쑥 뽑아가지고 자 여기 한 그릇이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더라도 뭐 한 거야? 아저씨 좀 공사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봤더니 아 네 여기 지금 타일 뭐 바닥 타일 깨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와보니까 뭐 하는 거야? 아까보다 타일이 조금 더 깨져 있을 뿐이라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거 아까나 지금이랑 똑같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 다음 봐. 그렇다고 감독 앞에 오르시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잔깨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가로 닫고. 이것도 잘 봐봐.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누가? 그가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누가? 그가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뭐하고 있어? 그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잖아. 무슨 말 이해가? 그가 말해준 게 아니잖아. 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가로치면 거기다 써놔. 뭐라 써놔? 막노동 일을 하는 임씨에 대한 불신감과 본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근거 없이 의심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소극적인 그냥 사람들. 너나 나나 다 소시민이지 뭐. 그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 사람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좀 민감한 사람 좋게 말하면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 더 써놔 빨리. 돈이 오가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돈이 오가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돈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거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왔다 앞에 열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 덮어버리는 그런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가로 닫고. 누가 말했을까? 아내가 누구한테 말했을까? 그럼 아내도 뭐 하는 거야? 이 일하는 임시에 대한 뭐가 있어? 불신감이 있는 거지. 봐봐. 왔다 갔다. 아유, 제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서 좀 지켜보세요. 누가? 남편이. 일꾼들이란 임시겠죠?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 덮어버리고 그런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가로 닫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감으로 당시 사회적 통념을 보여줌. 그러니까 그 당시 80년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누군가한테 일을 맡겨놓고 주인이 뭐에 신경 쓰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야? 일꾼들이 대충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거지. 얘가 그게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 시금치 앞에 열고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캐릭터보다 쓰세요. 뭐라 써나?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가정주부 일을 꼼꼼하게 따지고 금전적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현실적인 인물.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가로친 부분도. 아내가 가로 열었잖아. 시금치에서부터 소곤거렸다까지 네. 쓰셔야죠. 서로. 친 부분에다가 네. 쓰셔야죠. 네. 아내가 네. 임씨에게 보이는 불신감은 편견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됨, 작품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요. 아니지. 쓸데없는 불신이 편견이었다는 거지. 아내가 지금 임씨하고 젊은 조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남편한테 여보 가봐. 남편 주인이 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래도 들리면 기분 나쁠까봐 소곤소곤 해준 거지. 이해가? 하지만 이 아내의 태도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본업이 연탄 배달 부인데 저거 제대로 하겠어? 가서 지켜봐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다 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 작품의 메시지라고. 오케이? 그 다음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 복이나 하련만. 누가? 그거. 그럼 그는 뭐가 있다는 거야? 갓난애가 있다는 거지. 그지?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그러니까 애가 지금 뭐해? 배가 불러서 뭐 젖을 먹었든 아니면 분유를 먹었든 그지? 자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애 볼 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대놓고 가서 감시하기는 조금 미안하고. 얘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조금은 불안하고. 그렇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거는 없고. 애라도 보려고 갔더니 애는 밥만 먹으니까 잘 자고. 무슨 말 얘가? 거기다 아내는 자꾸 나한테 뭐하고 그래? 가서 좀 지켜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도 써놓으세요. 뭐라 써냐면 부천 원미동에 사는 연립주택 주인으로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인 인물형입니다. 그래도 개념은 있다는 거지. 뻔뻔하지 않다는 거예요. 뻔뻔하면 나중에 뭐 하겠어? 임씨가 돈 깎아줬을 때 뭐라고 그랬어? 속으로. 개이득? 그러겠지. 그냥 인물에 대해서 정리해 준 거야. 그 다음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대. 왜? 아내가 계속 생활을 하니까. 또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마침 임씨가 젊은이 아까 누구였어? 조수였겠지, 그지? 건재상에다 비치고 자, 이건 어휘니까 써놓으세요. 건축 재료를 파는 가게.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답니다. 욕조에서 세면대에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달이 생긴 모양이었대요. 사달에다 비치고요. 사달이 뭐요? 문제 또는 사고나 탈이 나다 써놓으세요. 사고가 나다, 탈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만 찍고요. 뭐라 써놔? 누수의 원인이라고 써놓으세요. 누수의 원인. 이음새가 문제라는 거죠. 땀방울 앞에 그러시고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가로 닫고. 그럼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었다는 건 지금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지. 그럼 맡은 바 직분에 써놓으세요. 자신이 맡은 공사에 충실히 임하는 임시의 모습. 나중에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요소죠. 이런 모습을 또 지켜봤겠지, 그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응. 그러면 나중에 돈 보고 종합적인 거지. 어떻게 돈만 딱 그렇게만 말해. 나름 성실성의껏 해주는데 돈도 깎아주니까 미안한 거지. 일 대충 했는데 돈 깎아주면 그럼 당연히 깎아줘야지. 일도 그지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지. 자꾸 네 생각하면 안 돼. 써져 있는 걸 파악을 해야지. 누누이 말하자면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임씨가 말했대요.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아요. 임씨 앞에 열고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의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대요.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가로 닫으시고. 자, 임씨에다 동그라미 치고 임씨에 대한 캐릭터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라는 얘기예요. 컴마 찍고요.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하고 여름에는 돈 되는 막리를 하는 인물. 컴마 찍고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인물형. 자, 시키는 대로 꼭지를 틀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면 더 써놓으세요. 본업이 연탄 장수라는 이유로 불신하고 의심받던 임씨가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는 상황입니다. 됐음? 그 다음 임씨가 옆에 놓여있던 흙손으로 손은 밑주시고요. 써놓으세요. 흙 일을 할 때 겉면을 바르는 도구. 흙일을 할 때 시멘트 같은 거 벽에 바를 때 그 바르는 도구를 흙손이라고 해요. 흙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거기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다 미치시고요. 누수의 근본 원인을 확인한 겁니다. 아이고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사장님은 그예요.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일이 뭐예요? 이제 쉽게 끝날 거라는 거지. 임씨 앞에 오르시고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 젊은 인부 어디 갔지? 아까 어디 갔었잖아. 어디 빨리 찾아봐. 어디 갔었어? 건재상이지. 건재상이 뭐였어? 건축 재료상이지, 그지? 자, 사이 아내에게서 냉수 한 컵을 청했대요. 아유, 사모님, 냉수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청한 거죠. 이를 당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아내가 기분 좋다는 것까지 뭐해? 내면심 읽은 거지. 청량 음료를 한 컵 가득 따라 뭐에 주며 다짐했대요.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건 없겠지요? 가로다시고요. 주며 다짐했다.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까지 가로 닫아. 뭐지? 너 어디서 가로 내렸어? 임씨는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찾았어?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말한 거는 무슨 의미야?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세면대나 변기에 손대면 어떻게 되겠어? 일이 더 늘어나지. 일이 더 늘어나면 뭐 하겠어? 추가 비용을 달랠 수도 있는 거지. 그 안에 계속해서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주부기 때문에 자기가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뭐의 살림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가로치면 뭐다 써놔? 추가 비용이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내의 기대감. 그렇지. 역시 지금 깨달았군. 코마 찍고 아내의 긍정적인 반응. 어떻게 보면 아내는 되게 단순한 인물이지, 그지?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걱정되면 진짜 걱정하는. 오케이? 약간은 뭐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정직한 거지. 좀 나쁘게 말하면 단순한 거고. 그 다음 얘 사모님. 사모님은 아내야.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닥달을 해댄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다가 욕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처음 공사 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지. 목 울대를 울리면서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대요. 여름 한볕 울고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새삼 사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가로 닫고. 누구의 심리야 이건? 그지. 그럼 그가 뭐 한 거야 이제? 아까 심리 처음에는 의심이었지, 그지? 거기다 뭐해? 부업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불만이고 불신감이 많았잖아. 그런데 지금 이 가로치면 봐봐.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그러니까 여름 한철에 하니까 뭐 하는 거야? 본업이 아니라는 거지.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이 임씨의 솜씨, 지금 원인을 찾아내는 솜씨가 뭐 하다는 거야? 괜찮았다는 거지. 만족감이지, 그지? 신뢰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지. 불신감은 내려가는 거고. 얘가 새삼 사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봤다는 건 뭐인 거야?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가로 닫고 써놓으세요. 임씨가 부업하는 입장과 달리 정확한 솜씨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자. 임씨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뀌는 상황. 그렇다고 한 번에 확 바뀐 건 아니야. 오케이? 조금 달라진 거야. 아까 좀 믿음이 안 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찾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앞에 열고,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 빛이었고, 이거 누구의 티셔츠야?
임시지. 그럼 자주 새겼는데 잦은 세탁으로 누런 빛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뭐 하는 거야? 옷이 많지도 않고 그 옷을 바꿔서 갈아입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새 옷을 자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한 옷을 갖다 계속 오래 입었다는 거잖아. 그랬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역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또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에 그러니까 허름한 옷차림이네. 허리깨는 서툰 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 전까지는 뭐였어? 이걸 볼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자 아까 뭐라 했어? 다시 얼굴을 쳐다보게 된 거지. 보자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지. 물론 살짝 봐서 알았을 수도 있겠지 그 전에, 그지? 근데 새삼 느껴지는 거지. 그다음 작은 체구에 비하여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이 탄탄하게 보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연탄 배달하니까. 본업이니까. 또 더위로 상기되는 약간 붉어진 얼굴은 이제 막 뭐에 밭을 갈고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대요. 가로 닫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임시의 초라한 외양을 외양 겉모습 임시의 초라한 외양 겉모습 바깥 외자의 모양양자 묘사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 커마 찍고요. 임시의 체구를 통해 노동으로 단련된 인물임을 짐작